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결국은 해내는 클라우디아 한은주입니다. 저는 저 연출을 맡은 신입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작가분이나 연출 선생님이나 배우분들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자벨라가 죽은 남편의 양복을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이나 보관해 왔던 게 이자벨라의 마음에 있는 남편 싫어하지만 그 양복을 간직해서 그런 모습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Perché lei conserva la giacca e alcuni pezzi del marito perché è come una storia che non si è chiusa veramente, perché lei lo amava ma allo stesso tempo era maltrattata da suo marito. Infatti quando lei vede Michele con la giacca di suo marito, per lei è quasi uno shock, perciò vuole che la leva immediatamente, ma è come se non riesce a dimenticarlo proprio perché è un rapporto d'amore e odio, di paura, d'amore, e non si sente in diritto nemmeno di cancellare tutte le prove di quest'uomo, perché comunque resta il padre di Michele e il padre di sua figlia.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벨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도 있었고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애증의 관계들이 있었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닫혀지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이 아들이 이제 그 옷을 들었을 때 이사벨라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도 이제 그런 삶이 연장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그 모든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두 분 다 클라우디아가 모든 내역들과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한 번은 꼭 마주치게 되는 건데 어떠한 뚜렷한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가님은 클라우디아를 어떤 장치로서 이 역할에서 부여하신 거나 또 클라우디아 직접 연기하신 분 어떤 의미로서 내가 이 작품에 롤을 맡고 있구나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얘기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틀린 점 먼저 나와야 되는 건가? 맞는 점 먼저 나와야 되는 건가? 진짜 궁금했어. 고맙습니다. 그라시아. Il ruolo di Claudia sembra non fondamentale, ma è necessario, perché è il personaggio più vicino allo spettatore, è il personaggio che permette il respiro, nel senso ci permette un attimo di distanza, perché entriamo in questa famiglia e c'è bisogno di respirare, di pensare ad altro e poi ributtarsi nella storia, ma la cosa principale del personaggio, perché io sono convinto che nel teatro e nella vita non c'è una cosa importante, una cosa meno importante, tutto ha un'importanza, e Claudia
porta un ruolo, io per me le educatrici specializzate che lavorano nei centri sono come degli eroi contemporanei, come Superman, Batman, cioè Claudia? E Claudia, quando sono andato a visitare i centri specializzati mi sono reso conto che gli educatori sono persone speciali, sono di una generosità incredibile, questa generosità che mi ha colpito e che mi ha commosso. 일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클라우디아라는 역할이 이 연극에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에 접근을 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의 극적 전개에 대한 상황들이 긴장감도 있고 풀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풀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디아가 이 연극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디아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종의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수한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서 클라우디아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가치에 접근하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삶에서는 감동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왜 이 세 명은 가족이니까 너무 자명한데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인물을 배치했고 그 인물이 한 명인데 딱 두 장면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인물을 배치했을까? 당연히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무엇일까 저도 사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접근하는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 작가가 작품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 한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질문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한 사람에게 공존할 수 있다. 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쨌든 공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가치와 대답 꼭 정답이 아니지만 어떤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위와 아래가 있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같은 모습 그리고 제가 세 명의 가족들을 각각 다 만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도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수가 됐건 혹은 그것이 이제 비정상의 카테고리가 됐건 그때 저는 최선을 답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듣고 그리고 돌보거나 혹은 돌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배려와 그다음에 존중 그런 어떤 가치, 태도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이 아닌 인물을 작가가 살짝 넣었나? 꼭 특수교사라는 포지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정말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전적으로 듣고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단 두 장면이지만 믿어주세요. 믿어요. 약속할게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래서 어쩜 그런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듣고 대답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네네. 그러나 저의 기준은 있죠. 하면 해주겠지만 그 다음에 사실 온 가족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엄마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저를 믿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위아래와 나이와 어떤 직장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가치
가치에 대해서 대답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인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Brava. 전진 연극 봐서 좋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우선 작가님한테 두 개 다 질문할게요. 하나는 이제 캐릭터가 모델이 됐던 캐릭터가 있었는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면 다들 상처받은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작가분들을 보니까 가족들끼리 사이에서도 말을 못해서 이제 오해가 쌓여가면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작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 그런 경험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게 상처받았다는 말들이 그래서 연극에서 나왔던 건지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Va bene. Vuoi che faccio delle ispezioni corte così per la luce facciamo meglio? Questa è la prima. Rispondo come la prima. Ah, va bene.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답을 드리면 너 솔직하게 해야죠. Non ho capito bene. 솔직하게 하죠. 위해서 Sì, l'ho capito. Se ho qualcuno nella famiglia, la seconda, se non ho qualcuno, ho un modello che mi ispira anche. No, non ho un modello, non ho un modello nella famiglia né in persone vicine, ma quando ho incominciato a scrivere questa storia, come tutte le storie che scrivo, cerco di seguire e rispettare la psicologia dei personaggi.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실제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극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캐릭터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E spesso mi trovo a scrivere senza sapere dove vado e i personaggi mi portano in dei luoghi che non conosco e spesso mi trovo da solo a piangere, a ridere, scoprendo insieme a loro le cose che vivono.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은 자기가 어떤 뚜렷한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디로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자기가 느껴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캐릭터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자기도 스스로 모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E spesso inconsciamente ci sono delle cose che vedo e che vivo e senza rendermi conto restano e che dopo 1 anno, 2 anni o 3 anni escono senza sapere da dove vengono. Però sono cose che ho visto, ho vissuto, ho ascoltato e poi quando esce un tema come il tema di Insieme, di Ensemble, sono cose che non conosco e quindi là scrivendo dopo c'è un momento di ricerca, quindi sono andato in centri specializzati e ho intervistato molte mamme.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특별한 부분들이 매 순간마다 이제 그 의미들을 써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 이야기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본인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들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은 어머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극
과정에서 형제 중에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었어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왔다가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겹쳐서 좀 크게 감동도 받고 충격도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자라면서 제가 집안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연극에 너무 놀랄 정도로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근데 아마 저 같은 체험이나 감상을 이제 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관객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집안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관객들은 이제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신지 작가님께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유순락 배우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를 할 때 자칫하면은 조금만 선이 넘어가면은 지나치게 과장이 돼서 마치 이제 희화화되는 것 같은 되게 불편한 순간이 있어서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레퍼런스로 삼는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연기할 때 이것만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기준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저도 특별히 이렇게 제가 어떤 모델을 삼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서 출발하자. 왜냐면 저도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어려운데 막 그렇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장애에 대한 어떤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그냥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나왔을 때 5살 때 그렇게 해서 다쳤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걸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계속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 몸 동작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저한테서 이제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은 이제 막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왜냐면 진짜 너무 이렇게 해버리거나 하면 자칫 진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이제 너무 과장돼서 웃기기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한테서 가장 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인물 자체가 사실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저도 지금 애를 키우는데 너무 애 같고 또 저 같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 가장 큰 기준은 한번 이 사람을 경험해보자 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불편함, 장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애도 있을 거고 뭐 신체적인 장애도 있을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장애를 많이 안고 살아가잖아요. 멀쩡한데도. 그러니까 그 장애들을 내가 다 갖고 살아가잖아요.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보면서 아 나 너무 뚱뚱해. TV 나온 사람 보는데 멋있던데 식스팩도 있고 그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모자란 사람 같고 내가 아직 경력도 이런 거 같고 이런 사람인 거 같고 끊임없이 저한테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미켈레는 사실 신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전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보다 넓고 큰 사람이지 않았나 제가 경험한 인물은 그렇게 느꼈고요. 예, 그렇습니다. Penso che parlare di un personaggio come Michele è necessario il fatto che a volte si utilizza questo tema per fare spettacoli comici a me mi dà a volte molto fastidio, ma non perché non se ne possa ridere, però
c'è una differenza fra ridere e deridere, cioè non bisogna ridere di. Infatti il pericolo di questo spettacolo è che Michele non deve essere ridicolo, ma dobbiamo ridere perché lo capiamo. E io ho recitato il ruolo di Michele e so benissimo il confine da non superare, perché Michele è molto comico, però deve stare attento a non far troppo ridere. 네, 일단 이 연극에서 미켈레는 굉장히 필요한 배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켈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웃는 것과 그것에 관해서 웃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극에서 본인이 이제 미켈레 역을 한번 이 공연에서 진행을 해봤었는데 미켈레가 외견상으로 보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고 코믹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관람객들이 웃는 것은 그 장애에 대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미켈레의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Ed è successo varie volte di spettatori che hanno visto lo spettacolo, una madre una volta mi disse piangendo che avrebbe voluto vedere questo spettacolo prima perché non avrebbe commesso degli errori rispetto a, aveva un figlio e una figlia e si era comportato un po' come Isabella, mettendo da parte la figlia e stando troppo attenta a suo figlio. 네, 이 공연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끔 이제 그 관람객 중에서 웃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어머니가 울고 계셨는데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벨라처럼 내가 너무 아이한테 너무 집중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아닌가. 이 연극을 미니바타면 아이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시고 조금 더 잘 대해주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E se posso raccontare un aneddoto, è che noi recitavamo questo spettacolo in Avignone, a un festival, e c'era un tecnico che era come lui, aveva un fratello, però non aveva mai visto lo spettacolo, stava sempre indietro nelle quinte. L'ultimo giorno e dopo mi ha ringraziato per lo spettacolo.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아비뇽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이유가 아비뇽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 뒤에 연극 무대 장치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공연을 계속 이제 봐왔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제 공연을 볼 수 있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뒤에서 이제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공연을 보게 했는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울고 있어가지고 다른 기술자들이라든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울고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이제 그 기술자가 울고 계시면서 이제 그날 같은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동생을 찾아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냥 서로 호응도 하고 진짜 이제 형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분께 아까 먼저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가 약간 좀 공범형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 첫 번째로 먼저 드려요. 처음 부분에서 이제 이사벨라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미켈레는 괜찮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디와 대립을 할 때. 근데 대립할 때 약간 저는 약간 아들의 약간 아픔조차 약간 뭐라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왜 그렇게 어떤 그런 시도를 왜 했는지 약간 궁금했고요.
좀 약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약간 가족적인 의미를 좀 담으려고 한 것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로 궁금했고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산드라님의 연기 부분을 조금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때 공감을 했을 때 약간 약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산드라 본인은 약간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럼 엄마가 약간 산드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다고 느꼈는지 좀 궁금해요. 세 번째는 누구라고 È sempre a me. 제가 산드라 먼저 말씀하신 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워낙 10년 전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10년 전에는 아마 굉장히 어떤 서러움이나 미움이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집을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정말 외로웠을 것 같거든요. 산드라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하고 말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20살까지 크면서 본인이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갖기도 전에 어떤 주변에 대한 시선, 오빠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으로 이제 괴롭고 어떤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좀 거리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고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 있지만 다시 이 가족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가족을 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봤을 때도 엄마 여전히 똑같구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해졌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게 참 어떻게 마음을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사실은 좀 느끼고 싶고 좀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왔겠지만 그게 또 이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가족은 더 그렇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잘해야지 미안한데 잘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그 상황에 가면은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 어떤 가족이 그런 게 아닌가.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남들에겐 하면서 정작 너무나도 하기 힘든 그런 마음 그런 걸 느껴요. 더 얘기해야 되나요? La prima qual è? La prima domanda qual è? La prima domanda era Ah sì, sì, sì. Isabella ha un senso di colpa. Si sente 이사벨라는 일단 죄책감을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sente colpevole come se avesse sbagliato qualcosa e quindi cerca di proteggere Michele e proteggere Sandra.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드라라든지 미켈레를 더 보호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다. Isabella protegge Michele dandogli tutto l'amore e a volte raccontandogli delle bugie. 미켈레를 항상 더 많이 보호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기는 하지만 E invece Sandra la protegge allontanandola da lei, allontanandola da una storia che non vuole che lei sappia. 그리고 나서 반대로 산드라의 경우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산드라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상황들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산드라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보호에 대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nsa di fare il meglio per lei, nel senso di pensare che se non gli racconta, se la tiene fuori da questa storia, 그래서 산드라를 이 이야기의 바깥으로 보낸다는 것은 lei può vivere tranquilla.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감정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Ma l'ossessione di Sandra è far parte di questa storia, far parte della famiglia. 그리고 나서 그 산드라에 대한 그런 식의 이제 집중된 감정들은 이 연극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La seconda qual è? La seconda Era Sandra l'abbraccio. Io penso che c'è la persona che ci può fare nervosire di più al mondo è la madre. Ci mette un secondo.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 quindi quando Sandra arriva ha i più buoni propositi e vorrebbe dirgli ti voglio bene, ma non ci riesce. È una mancanza di comunicazione fra la madre e la figlia. Non riescono a dirsi la cosa più semplice che è ti voglio bene.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산드라가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 이유는 소통에 대한 부재 때문에 딸과 어머니의 소통에 대한 부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volte una madre per dire che ti vuole bene ti dice hai mangiato, non prendere freddo, non sudare, ma non riesce a dirti ti voglio bene, bravo, bravo, cioè lei si vuole sentire dire questo. Sandra quando era piccola, per esempio ha fatto un disegno per sua madre, l'ha aspettata tutta la giornata, la madre è arrivata, lei ha fatto questo disegno disegnandolo a lei, scrivendo ti voglio bene, da piccolina, e gliel'ha dato alla madre, ma la madre presa da Michele ha fatto una pallina, l'ha buttato ed è andata a vedere Michele cosa faceva. E lei non si è arrabbiata con sua madre, perché capiva che sua madre doveva stare con Michele, però non aveva la maturità, aveva solo 5 anni. 어떤 경우냐면 제 어머니하고 딸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감기가 걸려서 뭘 먹었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드라가 어릴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산드라가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쓰고 그림을 어머니한테 드리긴 했지만 미켈레가 와서 이걸 그려가지고 이제 집어던졌고 어머니의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긴 했지만 산드라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미켈레를 돌봐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산드라는 그걸 충분히 이해는 했겠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시간도 꽤 지금 경과가 됐고요. 딱 2분만 더 지금. 선울님 여기도 잘 왔습니다. 여기는 선울님이다. 그런 걸 Sempre per me. 이 작품을 선택하시고 번역하시고 출연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는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앙상블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연출님이 가장 강조했던 건 누구고 내일 배우의 앙상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윤주광 선생 서로 아는 처져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저기 되게 우리가 잘 많이 접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주변의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외국 작품으로 저한테 소개가 됐을 때
사실 놀랬던 거는 외국 작가가 더군다나 30대 중후반의 남자 작가가 이런 특히 이자벨라고 엄마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동양적인 굉장히 한국적인 엄마의 이런 정서나 이런 애환 같은 것들을 썼다고 그래서 대단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뭐지? 근데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희곡을 베껴서 했나 막 이런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연출가로서나 혹은 또 우리 배우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뭐 장애인 아들을 두고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는 그렇게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단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어떤 이제 한 두세 가지 몇 개의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떠올린 게 있는데,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연극계 우리 주변에 이 장애를 좀 앓는 그런 애를 가지고 있는 연극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걔한테 우리 부모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여기에 나와요. 그게 그 말이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얼마 전에 어디 TV에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장애 같은 경우도 그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같으면은 그럼 그렇게 치료를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겠느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그냥 지금 이자벨라처럼 미켈레를 저렇게 키우겠느냐, 아니면은 그런 걸로 해서 키우겠느냐. 근데 그분 말씀이 뭐랬냐면, 자기 같으면은 그걸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극복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 성장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 작품에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 정상 비정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준의 문제거든요. 이게 기준의 문제인데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지금 이 산드라가 굉장히 와서 엄마한테 와서 설득을 하고 그러지만 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엄마는 그걸 택한 거죠. 내가 얘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그 산드라가 사실은 그 맨 끝에 대사가 엄마한테 안고 그러는 거가 처음에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벼랑간 이렇게 못돼 먹은 딸이 벼랑간 뭘 이렇게 신파처럼 우나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딸이 이 클로디아는 사실 산드라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산드라가 특수 시설로 보내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클로디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 거죠, 이게. 그래서 산드라는 산드라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에 대한 그 수고도 덜게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하고 자기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산드라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아마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산드라가. 그래서 엄마한테 이것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의 그런 것들 또 미켈레 자기 오빠의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르다는 차원에서 산드라가 그걸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게 앙상블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앙상블이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작가가 뭐 정상 비정상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다르다 이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굉장히 그 좋은 뜻이죠. 그렇게 앙상블, 우리가 연극할 때도 앙상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연극할 때 이렇게 앙상블은 굉장히 인위적인 거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거고, 지금 이 작품에서의 앙상블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 작가가 굉장히 장난스럽고 그런데 그 굉장히 여성성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작품이 과연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도 연출을 좀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정말 그리고 나 이렇게 관객이 울 리라고 생각은 솔직히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별로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 산드라가 하는 이 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외면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외면하고 싶은 거거든.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엄마이지 않으면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불편한 거죠. 근데 관객분들이 그 불편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저보다는 훨씬 인간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어떡하죠? 세 분이나 들어주셨는데 일단 질문이 혹시 대답이 짧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까 남자분 아까도 손 드신 것 같아요. 먼저 연극 너무나 잘 봤고요. 예수정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극 중에서 이사벨라가 이제 표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켈레에 대한 사랑이 좀 더 편향적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잘 보셨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산드라 등장할 때마다 이제 그 사실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 밥 먹었냐? 같이 먹을래? 이런 종류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과연 미켈레로 편향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등한 것인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가끔 엄마를 욕들을 많이 하고 딸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들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선생님이 쓰신 시가 생각났어요. 그 선생님 시에 가을이다 슬프다. 근데 우리 시절에는 청계천에서 수레를 끌고 무거운 망태기를 짊어지고 가는 할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는 슬프다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시를 쓰신 선생님이 있어요. 즉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화려하게 사랑 뭐 이렇게 우느라기보다 미켈레라는 존재가
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말고도 아니고 그리고 손이 더 필요해서 누구나 그렇지 어린 왕자 얘기처럼 많이 손이 가다 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프고 이것이 편향된 사랑이었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편향된 사랑이죠. 산드라는 마음 한구석 아프지만 마지막에 내 인생을 했을 때 이 표현처럼 너 그만큼이면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냐. 그 결혼도 할 수 있고 새 구두도 신을 수 있고 새 백도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인생이면 그래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또 판단하시면 또 할 수 없죠. 사랑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 시를 많이 떠올렸어요. 네, 제가 그랬나요? 네, 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지만 관객과의 대화를 벌써 한 50분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나서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또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뭐 어떻게 또 있으시면 예. 아 여기 옆에 누구라고 그래요? 아니 말해 주라. 간절하게 짧은 질문인데 작가분한테 하는 거 아니시죠? 작가님한테 짧은 낱말 맞추기 책에서 중간에 마지막에 미켈레가 가고 나서 이사벨라가 혼자 몇 개 맞춰보잖아요. 막 뭐 디저트, 뭐 치즈 얘기하다가 부드럽고 편안한 하고서 그게 무슨 단어인지 말을 안 하고 넘어간 다음에 편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뭐 산드라가 아 나 6개월이나 편안해질 거야 그러면 이사벨라가 편안? 편안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쓰셨고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 우리 궁금하네. 예수영 선생님 혹시 그 퍼즐의 답을 아시나요? 몰라요. 나랑 책을 바꿔가지나? 아니 베란다에 들어 편한 내 마음이 안 편한 걸 확 느껴서 나갔어요. 반어적인 단어를 단어에 의해서 내 안에 있던 다른 정서가 바람만에 훅 올라오니까. Nella commedia si scrive molto bene. Che si ripete spesso nella commedia. Vuoi sapere da me il significato di comodità? No, perché ha messo questa parola? Ah, ma questo l'ha messa lui. 이거 번역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역을 한 건 아니고요. Parce que tu l'as traduit comment aggrave si c'est doux ou oui.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진짜 굉장히 어려운 아니 질문이에요.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나아요. 나 그거 쉽지 않은. 근데 제가 번역할 때 느낀 거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사벨라의 심리와 연결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퍼즐 낱말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덮고 그 다음에 뭐 딸한테 산드라한테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 거니 하고 그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처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었겠고 근데 제가 번역을 할 때는 뭐 특별히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를 두지는 못했네요. 그 뒤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안 해. 편안한 우리를 추위를 감싸주는 어떤 이불. 답이 뭐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낱말의 답이죠. Parce qu'en fait, il commence quand il termine, c'est le silence. Et après, il y avait
Après, agréable si c'est doux. Agréable et doux. 이해가 비약적인 질문이었어. È agréable et doux perché io l'ho Tu messo. attends quoi comme réponse? Hein? Tu attends quoi comme réponse? Parce qu'elle met la réponse. Elle dit la réponse. Non. Parce que c'est ça la chose. Qu'est-ce ton que. avis. Mais ça c'est la réponse au spettatore. È il pubblico. Agréable c'est dolce. Che cos'è? 그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었죠. 그 교수님한테 얘기해. Per me lo stare insieme. Être ensemble. 그게 어쩌면 양수강불이랑 아름다운 조업을 소리를 들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파비오 마라 작가님한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go, prego. Brava Claudia.